법 똑바로 알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성. 한승범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생활체육을 하다가 남이 나를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냐라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있고 배드민턴을 치다가 다치게 해서 돈을 물어줬던 이런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또 그 시간에 언급해 주셨던 것 중에 축구와 농구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약간 좀 격렬한 운동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혹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기본적으로 물을 수 없는 그 법칙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원칙이 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좀 예외적으로 적용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저희가 이제 위험인수 이론이라고 네. 하는 건데요. 네. 판례상으로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내가 태권도나 복싱이나 네. 축구나 농구나 이런 것들은 뭐 럭비나 기본적으로 격렬한 운동이 그렇죠. 수반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한다는 거는 그 안에서 부득이하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감내하고 그 경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농구나 축구같이 격렬한 운동을 하다 다쳤을 때는 네. 특히 복싱하다 맞았는데 이걸 뭐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원칙상으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네. 제가 다니던 이 체육관에서도 마우스피스를 안 끼면요. 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마우스피스를 끼워야 만약에 맞았을 때 이렇게 들리면서 턱이 들리다가 이렇게 되면서 이가 이끼리 맞아 맞물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가 잘릴 수도 있고 이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끼는 건데 마우스피스 안 끼다가 이가 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책임인가요? 글쎄요,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사례들을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체육관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꼭 끼고 시키는 체육관들이 있고 그냥 옛날 그 헝그리 정신으로 그냥 올라가 그냥 해 막 체급 안 맞추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그때는 아마 관장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다쳤다면 그렇게 됐다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체육관들이 있는데 안전을 좀 중요시하고 이렇게 하는 체육관을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잘못하다 보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제 친구 중에는 주짓수 체육관을 갔다가 인대가 상해가지고 그렇게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던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육관도 좀 잘 알아보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 체육관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좀 이어가 보면 네. 축구에서 보면 최근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은 공격수랑 골키퍼랑 부딪힌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 공격수는 골을 넣어야 되니까 예. 막 공만 보고 달려가고 골키퍼도 막기 위해서 달려나가다 다쳤는데 그래서 상대 선수가 그 공격수가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심하게 다쳐가지고 약간 인지장애까지 올 정도로 진짜요? 심하게 다쳤어요. 인지장애면은 머리 쪽을 좀 그렇죠. 머리를 다쳐서 예. 사지 마비까지 올 수 있는 정도까지 손해배상을 입었는데 아이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게 정상적인 경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축구나 농구도 그러니까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경기에서는 부상이 이제 내재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서 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골키퍼는 정상적인 처리 과정 중에 나온 거고 그 과정에 부딪혔다면 그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 축구를 하는데 헤딩 슛을 하려고 이렇게 딱 떴거든요. 헤딩을 딱 하는데 그 상대편 골키퍼 이제 초등학교 보니까 얘가 눈을 감고 이렇게 펀치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죽통을 맞으셨네요. 이 안에가 찢어져가지고 꿰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그런 개념 같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병원에 갔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아마 책임이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자비로 한 게 맞았네요. 근데 그렇다고 예. 뭐 다 손해배상 책임을 안 물으면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페널티킥 그 페널티 박스 안에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이 뜬 거 비슷한 경우에 공이 떴는데 공격수는 헤딩하러 들어갔는데 수비수가 발로 그걸 걷어찬 거예요. 그래서 공을 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머리를 너무 위험하네. 해서 뇌 손상이 왔어요. 아까 그 사례인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뇌 손상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발로 차서 뇌 손상을 입게 된 것들이 있어서 이때는 재판부가 일단은 뭐라고 판단을 일단 상대 측에서는 수비수는 뭐라고 했냐면 정상적인 플레이였다. 이게 사실 이제 보험이 가입돼 있었어요. 이제 보험사가 대신해 준 건데 정상적인 플레이였다. 그러니까 우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은 이게 이제 최소한의 이게 이제 머리를 발로 찬 게
옐로 카드 이상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경기였고 무조건 옐로 카드 이상은 받는 거였고 거기다가 이제 영상이 있었나 봐요. 북한 영상을 봤는데 영상을 보니까 이 수비 선수가 옆에 다른 사람들 하나도 안 보고 공만 본 거예요. 공만 보고 가서 발로 빵 걷어차고 주위의 사람들을 너무 안 보고 좀 무모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칙상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그 1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1억 원. 왜냐면 좀 상대 선수가 많이 다친 것도 있고 사실 이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걸 인정한 거예요. 사실 영상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축구나 이렇게 농구 중에 다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상으로 봤을 때 수비가 좀 무모했던 거죠. 과하게 했기 때문에 그건 1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아이고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다치신 분도 너무 안타깝지만 또 경기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 그 이제 1억 원 배상하는 분도 약간의 그 어떤 그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례 때문에 또 하나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2002년에 이천수 선수가 말린 선수의 머리를 가격했었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보시다면 어떻게 좀?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말린이가 한국말 알아들을 수 있다면 사실 전에 고의까지 입증이 됐어요. 뭐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서 내가 일부러 때렸다, 일부러 때렸다 이러니까 했잖아요. 사실은 상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말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아까 이제 말씀 축구 같은 경우는 형사적인 책임은 안 물었어요. 다만 농구에서 형사상 상해죄까지 처벌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어떤 사례죠? 그러니까 동아리 농구였는데 이 동아리 농구 하다가 한 선수가 이제 농구 선수를 그만둔 그런 선출이었는데 동아리 농구 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업을 올라간 거죠. 레이업을 올라갈 때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위험한데 그거 엄청 위험하죠. 떨어지면서 레이업하면서 떨어지면서 발목이 다치면서 거의 인대도 파열되고 거의 12주 정도가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선출이면 대충 알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법원이 판단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사실은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 해당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 때문에 재판부를 보니까 과하게 들어간 것도 있었거니와 또 상대가 농구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밀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상해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벌금까지 나왔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정도면 안다는 거예요. 선수 본능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심하게 다칠 걸 알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밀필적 고의가 있다고 해서 형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었고요. 또 민사적으로까지 거의 한 3천만 원 돈이 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서 배상까지 물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하실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거 같은 거에 그 운동 좋아하시다시피 옛날에 영화 베테랑 보면 그 어이가 없네 할 때 보면은 막 싸워요. 그러다가 본인의 경원을 이기잖아요. 지다가 이겨서 열받아서 꺾어버리죠. 탭을 쳤는데도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꺾은 그 이유는 그건 당연히 상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 전에 막 싸우다가 졌어요. 그것까진 괜찮아. 근데 그 위에 넘어가서 과하게 하는 거는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민사상 책임까지 당연히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격렬한 운동 좋아하시는 건 저도 농구를 아침마다 주로 즐겨서 하는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 그 어떤 것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생활체육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